한번 사실은 이 질문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좀 볼 거는 지금 현재 지금 20여 가지,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히 폭등했다, 폭등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판단이 맞죠. 이게 맞는 거겠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책을 냈는데 계속해서 상관없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몇십 가지 지금 내놨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을 나눴을 때 사실은 수요 쪽을 좀 옥죄는 수요만 어떻게 보면은 좀 핸들링하는 수요 일변도의 정책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 수요 쪽 세금이 됐든 보유세가 됐든 대출이 됐든 이런 거 아무리 조여봐야 야 집값 잡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수요와 공급 당연히 이 쌍두마차인데 그럼 공급 쪽에 한번 신경을 써보자 해서 이제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상황인데요. 이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지금 투 트랙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가지 방식으로 해서 자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선두그룹이죠. 부동산의 그 가격 자체를 끌고 갔던 이 서울 쪽하고 서울 외가 되겠죠. 이건 수도권이 됐든 지방이 됐든 서울 외가 될 텐데 자 보면 일단은 서울 외곽 쪽 즉 수도권으로 대표되는 곳은 당연하게 택지를 개발을 해서 대규모로 그래도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효과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예상한 공급의 효과는 좀 그래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서울이라는 거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현실적, 물리적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남아있는 택지도 없고요. 택지를 개발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일 것 같고 당연히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수는 없겠고 이건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장기간이 되겠죠. 장기간으로 순차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이제 소규모식으로 택지 개발해서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세대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갈 텐데 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 지금 이 폭주하는 가격 자체를 열차라고 판단을 하면 일단 기관실을 잡아야 되는 거, 그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관실은 당연히 서울이 될 텐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은 제한적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토지 자체가 제한적인데 그러면 가성비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거겠죠. 토지의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어차피 정비 사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비 사업만을 놓고 봤을 때 자 당연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을 텐데요. 공공이 됐든 민영이 됐든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서울은 토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고 그러면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로 대두되는 이제 단독주택들,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단위 면적당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100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200세대로 늘었다.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이 토지를 이용하는 그 힘든 장기간 동안에 해서 결국은 늘어난 세대 수가 200세대뿐이 안 되는 거겠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허물건 거기 때문에 기존에 200세대가 살고 있던 것을 새로 똑같은 면적이었으니까 1200세대가 살게 되면 늘어나는 세대 수는 1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가성비적인 서울 토지의 이 제한적인 가성비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개발에 좀 더 가치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재개발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그래도 목적했던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걸 꾀할 수 있겠지 않느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이제 결론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 주위 상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진행자분한테 문의하신 지인분들조차도 이제 지금 빌라 사는 게 어떠냐, 투룸 다세대 주택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찬성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재개발 시장뿐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 일단 서울 시내에서 향후에 남아있는 떡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권리산정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돼 있어. 공공도 섞여 있고 민영도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도 또 둘로 나눠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권리산정 기준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나는 당연히 이거 사면은 당연히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아파트 받으면 당연히 이 아파트 가격이 또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또 임대와 같이 섞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이 아닌 또 편법적인 이상하게 또 꼬여버려 가지고 아파트는 받았는데 만족스러운 또 이런 투자가 안 되는 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 지금 시점에서 다세대 주택들에 투자하는 건 찬성이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는 당연히 재개발 시장이 각광을 받을 거니까 일단은 빌라에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에서 좀 디테일한 얘기라든가 선별적인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지금도 늦지 않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